너무 피곤했어요. 봅시다. 오늘은 나은이를 위해서 영상을 또 찍어줘야지. 나은이 안 보면 근데 티가 나. 어차피 다음 시간에 2차 함수할 때 티가 나니까. 아무튼 봅시다. 그래서 오늘 2차 방정식 끝내고, 2차 함수 말고, 그 2차 방정식 끝내고, 끝내면, 또 그게 있죠. 단원종합 문제가. 단원종합 문제도 당연히 숙제겠죠. 우리 단원종합 문제 하면 또 이제 질문을 받아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오늘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요거 질문 쭉 받아주고, 그 다음에 토요일부터 시험 대비를 합시다. 중간고사 대비를. 이번 주요? 토요일부터. 그래서 토요일에는 시험 봅시다. 너네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저희 아직 답으로 못 나가요. 이번 주요? 이번 주. 그래서 2차 방정식까지 하고 중간고사 대비로 들어갑시다. 그냥 1학기 전체 범위를 시험을 보신다. 아니, 중간고사 범위. 너네 근데 중간고사 범위가 어디야? 근데 그걸 안 알려줘, 생각해보니까.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그러니까 그 배운 데까지가 어디야? 1단원 범위가 2단원. 교과서 근데 표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좀 이따. 2단원이 저거 뭐였죠? 몰라? 저 2단원이 뭐예요? 2단원? 2단원이 2차 방정식 아니야? 1단원이 제곱근이지. 인수분해 아닌가? 1단원은 루트 나오는 거 같아. 그게 제곱근. 근데 1단원은 일단 무조건 다 하고. 이게 1단원이니까 이게 제곱근. 무리수와 실수. 그 다음에 근호까지고. 그 다음이 뭐야? 그 다음이 2차 함수야? 2차 방정식이야? 너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너네가 뭐, 근데 그거 한다 했는데. 저기에서 두 번째 장에 4번에 그 문제가 다음에 나올 거라 했어요. 4번 문제를 낼 거라고 했다고? 아니 그게 지금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다시 배우면 그게 뭐예요? 너는 아직 안 했으니까 가만히 안 둬. 이거 학교 프린트라는데? 수행평가 본다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목요일인데 뭐. 근데 왜 우리 수요일에 좀 같은데? 반이 달라? 아닌가? 아, 하린이 수행평가 언제 봐? 목요일이요. 목요일날 본다? 이번 주 목요일? 네. 대비 안 해도 돼? 근데 그렇게 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너 수행평가 언제였지? 찍어봐봐. 대비를 안 해도 돼? 아니요? 해야 돼? 오늘 하는 거 같아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돼. 네. 일단 우리 2차 방정식 끝내. 그래야 이제 토요일부터, 아니면은, 제곱분과 실수 문제 해결하는 거. 15점. 그러니까. 안 되네? 안 되면? 완전히. 그거 하고. 2단원이 뭐야? 시험 범위는 안 알려줬어? 수행평가 말고? 책 쳐볼래.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 일단 보자, 그러면 일단. 아니, 너네 책이랑 시험 범위를 알아야 내가 시험 대비 자료를 너네한테 주니까. 근데 일단은 토요일은 시험 볼 거고, 이제 어느 정도인지. 1시간만. 목요일에 알아올 50분 보고, 그 다음에 틀린 거 고쳐야지, 우리. 그 다음에 설명하죠. 그래서 토요일은 시험 볼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시험 대비 할 거는 내가 또 따로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근데 그걸 만들어서 주려면 시험 범위랑 교과서를 알아야 되니까, 교과서는 좀 이따 내가 그 사진 보여주면 표지 중에 골라봐. 알지? 사진 보여줄 테니까 표지 중에 골라봐. 그래서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알려줘야 돼. 시험 범위는 뭐 웬만하면 뭐 절반이겠지, 뭐. 1학기 거 절반 들어가겠지. 2단원 절반까지. 웬만하면 그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생각보다 조금. 그래서 시험 범위 나오면 또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뭐 어떻게 내겠다, 저렇게 내겠다 이런 거 나오면, 학교에서는 그냥 이런 거 프린트만 주는 거니, 교과서랑? 네. 얘도 내가 갖고 있을 것 같아. 소단원 평가 이렇게 돼 있는 건. 내가 아마 갖고 있는 파일 중에 무언가일 것 같아서. 왜? 그래서 아무튼, 끝내봅시다.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라는 건 뭐냐? 여기 말 자체로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다 다뤘었고, 그 다음에 개수라는 건 A, B, C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과 근과 개수의 관계라는 건 근과 개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쓰면, 뭐 A가 0이 아니다는 당연한 거고, 이렇게 쓰면 얘가 2차 방정식이다. 그럼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원래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뭐였어? 첫 번째로? 2차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구한다? 첫 번째? 그치.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하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그치. 근의 공식으로 구하죠. 맞지? 그럼 근의 공식까지 했어. 그러면 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근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2차 함수에서 인수분해,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를 하든 근의 공식을 쓰든 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세 번째. 그치. 판별식이었는데, 판별식이라는 건 근이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근의 종류가 나오는 거였어. 걔가 뭐 실근인지 허근인지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이런 거 나오는 거였고, 그 다음 네 번째가 근과 개수의 관계인데, 근과 개수의 관계는 근의 공식에서 넘어온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봐봐. 근과 개수의 관계도 그렇고 판별식도 그렇고 결국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온 거야. 이 순서대로 적용시키시면 돼요.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근의 공식은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고등학교 땐 잘 안 나온다. 그래서 근의 공식이 뭐로 바뀌어서 나온다? 근과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고. 그러면 근의 공식 한번 써보자. x는 마이너스 B 그렇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지. 그럼 그거 둘로 쪼개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b에 플러스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건 2a분의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가 뭐 실근인지 허근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항상 근은 몇 개씩 만들어져? 두 개씩 만들어지는 거야. 그 두 개가 같으면 중근이라고 할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이면 근이 무조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가 나중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배우는데 걔네들도 마찬가지야. 3차면 근이 3개인 거고 4차면 근이 4개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눈여겨볼 거냐면 여기에 있는 루트를 눈여겨볼 거예요. 여기 있는 루트. 우리가 복소수에서 뭐에 대해서 배웠었냐면 1 플러스 i라는 애가 있고 1 마이너스 i라는 애가 있어. 이 둘을 뭐라고 불렀어? 이 둘을 뭐라고 불렀니? 편래 그치? 오늘 컨디션이 좋은데? 뭐 먹고 왔어? 불닭 근데 불닭이 맛있어? 불닭 그냥 진짜 이게 불닭 일주일에 7번 먹어요. 그냥 불닭을 먹었어? 요런 것을 그냥 까르보 까르보는 먹을만 하지. 일반 불닭을 먹을만 해? 저는 안 먹어요. 나는 학생 때는 일반 불닭을 많이 먹었거든? 네. 근데 지금 나이 들어서 못 먹겠더라. 속이 아파. 치즈 넣어서 먹기 전에 우유 한컵 마시고 먹어요. 근데 나도 불닭 좋아해. 나도 불닭 매운 거 좋아해가지고 나도. 그래서 까르보 먹고 마라탕 몇 단계 드세요? 마라탕 2.5단계 보통. 2.5 아니면 3단계? 아무튼 까르보 먹고 그 다음에 그 4가지 치즈 들어간 그 있잖아. 팝치브 먹었어요.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로제였나? 하여튼 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잘 많이 먹진 않는데 이렇게 3개만 먹고 나도 불닭은. 아무튼 다시 보자. 자꾸 말리네. 이 켤레라고 부르죠. 이게 왜 어떤 걸 그럼 켤레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복소수의 입장에서는 i와 마이너스 i, 즉 허수 부분이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 있는 걸 우린 켤레라고 불러. 근데 얘를 좀 더 확장을 시킬 건데 요 i라는 애가 루트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얘 입장에선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얘 입장에선 1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치? 우린 앞으로 그래서 켤레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루트의 부호가 바뀌어 있으면 켤레다라고 부를 거야. 괜찮아? 그게 복소수면 켤레 복소수인 거고 얘가 그냥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루트 2가 있고 1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어.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켤레 무리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다시 얘로 돌아오자. 봐봐. 여기 플러스 루트가 있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가 있는 거야. 그럼 이 둘은 무조건 뭐야? 켤레 무리수든 켤레 복소수든 켤레 관계에 있겠지. 그치? 그럼 하리나 너 나한테 복소수 배웠지?
복소수부터 우리가 배웠지? 그치? 그럼 대답해봐. 그만 떠들지 말고. 켤레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였어? I. 보이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 마이너스. 오, 반대. 그건 내가 다 말했잖아. 나 말한 거 말고. 더해서 0 된다. 더해서 0 된다? 좀 더. 더하면 실수. 어. 켤레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였냐면 합과 곱이었어요. 이 둘을 더하거나 이 둘을 곱하면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 무리수의 입장에서는 더하거나 곱하면 유리수로 바뀌어요. 무리수 입장에서는 유리수로 바뀌는 거고 복소수 입장에서는 실수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켤레가 나왔다는 건 합과 곱을 쓰겠다는 소린 거야. 알겠지? 문제에 켤레 복소수든 켤레 무리수든 뭔가 켤레가 나왔다는 건 합과 곱을 쓰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얘네들은 항상 무슨 형태일 수밖에 없어? 항상 켤레 형태일 수밖에 없지. 맞죠? 그래서 우린 뭘 해볼 거냐면 얘의 합과 얘의 곱을 지금부터 한번 구해볼 거야. 합과 곱을. 그럼 둘 더하면 어떻게 되겠니? 루트가 지워지죠? 그럼 뭐가 돼?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면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요. 더하면 그럼 둘을 곱하면 얘는 그대로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합차 공식이죠? 그치? 그래서 쭉 정리하시면 곱이 뭐가 되냐면 a분의 c가 돼요. 곱해서 정리하면.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두 근을 더했더니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더라. 또 두 근을 곱했더니 뭐가 되더라? a분의 c가 되더라 라는 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부르고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두 근의 차는 모르셔도 됩니다. 두 근의 차는 모르셔도 되고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근을 구해봤더니 x가 알파와 베타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다 라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얘가 나오는 이유는 뭐야? 근의 공식 때문이고 근의 공식을 썼더니 근의 공식이 켤레의 형태더라. 그리고 그 켤레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합과 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얘네들을 이제 켤레근이라고 부르거든. x인데 근인데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인데 켤레의 형태를 띠니까 켤레근이라고도 부르는데 켤레근이 나오면 항상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문제를 풀다 켤레근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인 거야. 알겠죠? 그거는 문제 보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공식은 쟤는 안 지우고 계속 적어 놓을 테니까 문제 풀 때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뒤에 있는 나머지 애들은 그냥 부수적인 애들이야. 부수적인 애들이니까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문제 풀면서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쭉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셔서 1번. 1번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다.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되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두 근 알파 베타라고 줬으니까.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뭐야? 다죠. 무조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알겠지? 얘에서 오는 거예요. 얘에서. 알겠지? x제곱의 개수가 a, x의 개수가 b, 상수항이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괜찮나요? 그래놓고 얘를 보래. 얘는 뭐가 될까? 분수의 덧셈이니까 통분하겠죠? 그치? 통분해보면 어떻게 된다? 알파 곱하기 베타 분의 얘 입장에서는 베타가 곱해진 거니까 베타 제곱 더하기 얘 입장에서는 알파가 곱해진 거니까 알파 제곱 쓸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꾼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우리 곱셈 공식 변형 배웠던 걸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네. 됐어?
하린이가 표정이 안 좋은데? 아, 자꾸 내가 너 이름 불러서 그래? 아니, 그냥. 벌써? 우리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많이 내. 뭐가 많이 됐어? 너네, 웃고 떠들고 화장실 갔다 오고, 누군 늦고, 그 기다리느라 늦어졌잖아. 7교시에는 오늘 7교시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자는 거 아니야? 저, 얘는 그래요. 아니야? 아니에요. 마지막 교시 그 학급 그거. 아, 너 반장이네. 또 봅시다. 얘도, 이거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알파, 베타분의 뭐가 될까?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 베타 쓰는 방법 전에 알려줬지? 쓸 수 있어야 돼. 이거 A, B라고 쓰면 안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공식 못 외우신 분들은 써주세요. 알겠죠? 공식 못 외우신 분들은 써둬야 나중에 또 숙제할 때 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얘 3번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얘도 마찬가지로 곱셈공식 변형이에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거 일단 에어컨 틀었는데 추우면 얘기해. 다음 마지막으로 얘인데 다 썼니? 응. 봐봐.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합과 곱의 형태. 그러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로 표현이 되는 애들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풀면 될까? 얘는 얘가 뭐가 정리가 돼? 아니요. 얘가 뭐 정리가 되니? 아니요. 안 되죠. 그치? 근데 여태까지 내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 잘 떠올려봐. 아니야. 구의 공식. 구의 공식은 이걸 보고 구하려고 그런 거야? 미안해, 내 글씨 문제구나. 미안해. 내가 여태까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야. 식이 뭔가 나왔어. 근데 저 식을 정리해야 돼. 인수 정리. 치우아. 저 식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기억 안 나? 만약에 봐봐. 얘의 근이 알파잖아. 그럼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지. 네. 맞죠?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는 0이겠죠? 네. 그럼 얘를 반대로 넘겨서 알파 제곱은 4알파 플러스 2다라고 써놓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 처음 봐? 대입. 우리 1단원에서도 했고 복소수에서도 했고 또 나온 거야. 근데 나올 때마다 내가 얘기했어. 그 다음 또 나올 거니까 기억해. 근데 기억을 못하고 있죠. 얘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면 대입? 알겠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 그럼 맞춰야 돼. 알겠지? 대입. 이렇게 정리해서 넣는 거야. 그럼 식이 정리된다는 거지. 이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알파와 4알파가 만나서 얘는 알파가 될 거고 플러스 2와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이겠죠. 그 다음 얘도 결국 똑같은 식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럼 얘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더하기 3알파 3베타 9로 정리가 되는 거죠.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지. 괜찮아? 요런 식의 문제가 요 4번 같은 문제가 학교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야.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맞다. 2차 방정식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 범위예요. 저 3이에요? N이에요? 뭐예요? 3. 미안해. 보통 2차 방정식 아니면 2차 함수까지가 고등학교 중간고사 범위니까 우리가 일단은 중간 9.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는 얼추 끝낸 거야 지금. 그래서 절반 한 거야 우리 오늘까지 하면. 우리가 딱 한 달 했어. 한 달 해서 이제 절반 끝낸 거잖아. 딱 나머지 한 달 하면 절반 끝나요. 그러니까 내일 만우절이야. 너네 만우절 학교에서 뭐 장난 안 치니? 만우절로 이제 숙제 안 해요. 나는 그런 거 했었는데 쌍둥이 반 바꾸고
그런 거 안 해? 재밌겠다. 근데 그거 하면 성찰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좀 잘 봐야 돼. 그 시간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 학생부장 선생님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제 받아주는 선생님 이렇게 잘 각을 봐가지고 바꾸고 막 반 바꾸고 그 다음에 위에 막 이런 거 많이 입잖아. 외투 같은 거 지금 날씨에 외투 많이 입잖아. 그래서 외투 같은 걸로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 책상이 이렇게 있고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외투 같은 거를 모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처럼 사람이 엎드려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야. 여기 안을 다른 걸로 막 채워가지고 그래서 엎드려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계속 엎드려 있으니까 와서 깨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놀라는 거지 선생님. 그럼 얘는 이제 어디가 있어? 얘는 화장실 숨어 있는 거야. 이 자리. 그러니까 혼나는 거지. 이제 그런 거 하고 막 그랬거든. 만우절 장난 안 치? 나 만우절 장난 많이 쳤는데. 너는 나중에 대학 가잖아. 만우절 되면 애들 다 교복 입고 와. 고등학교 교복. 만우절이니까. 그래갖고 막 자기 친구들 특히 그 학생회가 보통 인싸야. 대학에서는. 난 안 했지. 난 아싸. 나는 약간 그런 거 자발적 아싸. 만나고 싶잖아. 나중에 그 썰도 얘기해 줄게. 내가 학생회를 할 뻔했던 적이 있었거든. 지금 알고 일단 오늘 이거 진도 끝내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해줄게. 다음 시간에 좀 시간 남을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90번 잠깐 보면 290번에 1번 볼게요. 1번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라고 쓸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라고 쓸 건데 얘 지금 보면 얘가 정리가 안 된다는 거지. 맞죠? 얘가 얘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대입하겠다. 그럼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은 0인 거고 그러면 알파 제곱은 4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알파에 마이너스 3알파니까 알파하고 마이너스 1이 없어지겠네. 그러니까 뭐로 바뀌어 얘는? 첫 번째 건 알파분의 베타, 두 번째 건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바뀌어요. 정리하면. 그러고 나서 통분해서 근각계수의 관계 쓰시면 되죠. 위에서 했던 거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근각계수의 관계 문제였고요.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2번. 다음 2번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2와 3일 때 제의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보시면 얘 두근이 마이너스 2와 3이래. 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가 있어. 첫 번째로 근이 주어졌잖아. 맞지? 근이 주어지면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4에 마이너스 2에 2에 플러스 b는 0인 거고 그 다음 3을 집어넣어보면 9에 플러스 3에 2에 플러스 b가 0인 거고 요 둘을 연립하시면 a, b가 만들어지는 거죠. 괜찮니?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마이너스 2와 3이 근이래. 그럼 마이너스 2와 3을 넣었을 때 0이라는 거니까 뭐를 인수로 갖는 걸까?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마이너스 2와 3이 근일까? 그치,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저게 근이겠네? 그럼 얘랑 저식이랑 같겠네? 그러니까 얘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겠네? 그 전개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겠어? 세 번째가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근각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두근의 합 몇이니? 1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럼 뭐야? 마이너스 a. 얘가 지금 앞에서부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요 a, b랑 요 a, b는 다른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분의 얘니까 1분의 a 해서
A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괜찮니? 두근의 곱은? 그치, 마이너스 6이고 는 몇이야?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바로 나오는 거지. 괜찮아? 그럼 셋 중에 뭐가 제일 쉬워? 얘가 제일 쉽지. 그러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로 푸는 거야. 근데 이렇게 풀든 다 상관없어요. 괜찮니? 괜찮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건 뭐다? 지금처럼 근이 주어졌을 때는 근각계수의 관계로 푸는 게 가장 편하다. 계산도 가장 짧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풀고.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푸는 거를 몰라도 된다는 아니야. 뒤에 가서 이렇게 푸는 문제들도 나와요. 실제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얘는 뭐 A, B 구했으니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얘 두근이 알파와 베타래. 일단 두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근각계수의 관계부터 쓰시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A인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B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괜찮아? 괜찮아? 그래 놓고 얘 두근이 뭐래? 얘 두근이 알파 더하기 1이랑 베타 더하기 1이래요. 그럼 두근의 합은 뭐야? 여기서 0. 3. 응? 저 두 개 더해봐. 뭐 나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가 되겠네. 괜찮아? 저 두 개 더한 거야. 저 두 개.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또 두근의 곱은 뭐겠니? 3. 은. 곱이니까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쓰는 거지. 따라왔어?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A니까 A 더하기 2는 3이니까 A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요거 전개해 볼게. 요거 전개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인 거고, 그럼 알파 베타는 B라고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는 A인데 A가 1이라는 거 구했어. 그럼 B는 몇이 나와?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 다 더했을 때 3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A도 1이고 B도 1이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한번 같이 볼까? 지금 하린이가 표정이 안 좋아. 어렵지? 근각계수의 관계가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너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근각계수의 관계예요, 사실.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이 나오고 학교 시험에서도 그런 거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도 2차 방정식을 배우는데 중학교 때 배우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랑은 아마 좀 결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한 번씩 다시 또 봅시다. 292번 볼게요. 292번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대.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그럼 태연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야? 그치?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그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일단은 알파 베타가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쓰는 거고, 그래 놓고 뭘 할 거냐? 얘 두근이 얘래. 그럼 또 마찬가지로 얘를 가지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보겠다. 그러면 이 둘을 더해보면, 이 둘을 더하면 2알파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시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A가 된다. 마찬가지로 두근의 곱, 2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2베타 마이너스 1을 하면, 여기서 A분의 C를 했을 때 뭐가 된다? B가 된다. 그럼 얘네들 뭐 하면 돼? 전개하셔서 얘를 대입해 주시면 끝나는 거죠.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하린 뭐 입이 너무 심심해서 그렇지? 아니요. 맞아요. 태연이는 입이 안 심심해 보이던데? 입이 멈추질 않던데? 지금 뭐 먹을래? 아니, 무슨 소리야? 수염. 아, 수염? 나는 내 흔적. 그 수염이 뭔데? 고양이 수염이요. 나은이네 고양이. 네, 나은이네 고양이. 저도 있어요. 저도요. 베베토. 베베토 죽지 마. 그냥 이거 내 거야. 너네가 자꾸 베베토만 먹어가지고 베베토가 없잖아 이제. 베베토. 베베토. 여기 딱. 베베토. 안다. 이거 먹어. 안 돼요. 김태현. 트롤리 먹자. 이제 진짜 없어 베베토. 내 베베토. 안 돼.
정말 이럴 수 없어.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두 개 다 제가 보이네요. 진짜 베베토를 많이 사놔야겠구나. 근데 베베토를 계속 두면 너네 베베토만 먹을 거잖아. 베베토가 없으면 이제 딴 걸 먹겠지? 새콤달콤을 너네가 먹어주겠지? 야, 이거 그냥 부침개가 됐는데? 이거 먹어. 부침개가 은근 맛있어요. 뜯어먹는 게. 이제 진짜 없어, 베베토. 너네 이제 새콤달콤 먹어야 돼.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그래, 먹을 게 있는 게 어디야. 그니까요. 감사하시다. 이거 한 달 갔나? 한 달도 안 갔나? 지금 이제 한 3주 된 거지. 3주 만에 베베토는 지금 벌써 사라졌어. 기자님 들어오셨으니까. 네. 별로 안 됐네? 한 2주, 이번 주까지 하면 한 3주 되는 거지. 근데 벌써 베베토 사라졌어. 벌써 하나 클리어했어, 너네. 아무튼 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괜찮아. 먹으면서 졸지만 마. 눈 감고 먹지만 않으면 돼. 눈만 뜨고 먹어. 3번 봅시다. J의 근이 알파와 베타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그냥 바로 근각에서의 관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4다. 이렇게. 바로 쓰는 거야. 괜찮지? 그러고 나서 요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래. 아까 했던 거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다. 이렇게 쓰는 거죠. 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어 보면 a 제곱에 여기다가 4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8은 1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8이 넘어가니까 얘가 25가 될 거고요. a 제곱이 5래요. a는 5 이렇게 되겠죠.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음수라고 나와 있으면 마이너스 5라고 쓰시면 돼요. 아무 말도 없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쓰시면 되고. 근데 베베토만 그렇게 녹을까? 나요. 말랑거려서 그런가? 나요. 하리보는 딱딱한 대신 안 녹잖아. 이거 어느 나라 거예요? 모르겠다. 약간 근데 하리보, 나는 처음에 이 베베토를 보고 떡밥이다. 하리보 짝퉁인 줄 알았어. 근데 요즘은 오히려 하리보보다 인기가 많다던데? 하리보는 너무 딱딱해서 인기가 없대. 바닥에 떨어졌어. 버려. 이거 줄게, 이거. 제가 먹을 거예요. 이것도 먹어, 이거. 제가 하나 더 있으니까. 버려, 떨어진 거 먹지 말. 또 괜히 그거 먹고 배탈 나면 내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해. 태연이가 바닥에 떨어진 베베토를 먹다가 배탈이 났습니다. 봅시다. 2번. 예, x제곱 플러스 3kx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k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그럼 또 쓰는 거야. 여기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2k제곱 마이너스 k. 요만큼이 전체야, 요만큼 전체. 요만큼 전체가 c인 거야. 상수항 전체가 항상 c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서 얘도 아까 했던 거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고 쓸 수가 있다. 그럼 그걸 집어넣어 볼게요. 쟤네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3k의 제곱 마이너스 4의 2k 제곱 마이너스 k가 12가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얘 정리하면 9k 제곱 나올 거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k 제곱 나오네요. 그래서 뭐가 된다? k 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4k 될 거고요. 그 다음 12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2, 6에 마이너스니까 k는 2 또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괜찮니? 근데 문제에서 k가 무슨 수? 양수라고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음수는 한 글자도 없는데 어디서 본 건지 양수라고 나와 있어서 k는 2다가 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한 번씩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하시면 문제 풀어줄 테니까. 그 다음 유형 4번에 두 근 사이의 관계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두 근 사이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를 한번 보면, 얘네들은 이제 그 종류별로 하나씩 좀 보면서 갈게요. 일단 1번 보시면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것처럼 인수분해가 안 돼. 우리 인수분해가 안 되면 두 근을 뭐라고 뒀어? 원래는? I, X, Y, A, B, 알파. 알파랑 베타라고 뒀죠.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는 두 근이 나왔으면, 2차 방정식이 나오면 그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뒀어. 그리고 알파와 베타라고 두고 나서 그 두 근의 합과 곱을 따졌죠. 맞지? 맞지? 근데 지금은 뭐가 나와 있다고? 두 근 사이에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알파, 베타라고 두는 게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두면 될까? 지금 두 근의 비가 2대 3이래. 그럼 두 근을 뭐라고 두면 될까? 2A랑 그치? 2A랑 3A 또는 뭐 2알파, 3알파 이렇게 두면 되는 거예요. 2대 3이니까. 뭐 3대 5면 3알파, 5알파 이런 식으로. 괜찮니? 그럼 이렇게 설정했어. 두 근이 2A와 3A라고 설정이 됐어. 그럼 그 다음 뭐 하면 돼? 하던 거. 근각계수의 관계.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대입하셔도 돼요. 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 다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그런데 뭐가 제일 편하더라? 해봤더니 근각계수의 관계가 제일 편하더라. 그래서 둘을 더 해보면 몇 A고? 5A는 몇이다? 저기서 10. 그러니까 A는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두 근은 4와 6이 되는 거고요. 그럼 두 근의 곱은 24는 그치, K-2, K는 26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 그러니까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 계산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다? 결국 어떤 두 근 사이에 관계식이 나와 있을 때 그 관계식을 가지고 두 근을 설정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 이번에는 두 근의 차가 4래요. 차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야? 뭘까? 우리가 두 근의 차가 4야. 이번엔 뭐라고 두면 될까? 두 근을 알파, 베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뒀어. 그럼 뭐가 되는데? 알파, 베타, 차가 4다. 차가 4야. 그걸 어떻게 표현해? 마이너스 그치, 둘을 뺐을 때 4다 이렇게 쓰지. 그럼 알파는 뭐라고 쓸 수 있어? 4. 그치, 베타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장난치지 말고 이거를 보자마자, 저 관계식을 보자마자 떠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두 근의 차가 4야. 두 근의 차가 4인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 뭐 있어? 2랑 6, 8, 4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뭐야, 두 근의 차가 4라는 건 내가 하나를 알파라고 둬. 그럼 나머지 하나는? 알파 플러스 그치,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 뭐 하면 돼? 근각계수의 관계 하시면 돼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보자. 298번 보세요. 298번. 얘들아, 짝수는 몇의 배수야? 2. 홀수는? 홀수는 짝수에다 1 더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근이 이번에는 연속된 짝수래. 그럼 우리 알파, 베타 말고 뭐라고 두면 돼? 한 근을 뭐라고 두고? 2알파 이렇게 둬볼까? 짝수니까 한 근을 2알파. 그럼 짝수겠지, 알파가 뭐든 간에. 그러면 연속된 짝수라는 건 그 다음 짝수는 더하기 몇이야? 2. 그치. 이렇게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된 홀수래. 방금 홀수는 뭐라 그랬어? 짝수에다가 1 더한 거. 그러면 한 근을 2알파 플러스 1이라고 두면 그 다음 홀수는? 1알파 플러스 4.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야. 그 다음은 다 똑같아. 근각계수의 관계로 우리 처음에 풀었던 것대로 푸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4대 1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절대값의 비라는 건 부호를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맞죠? 근데 그 절대값의 비가 4대 1이래. 그럼 뭐 있어, 숫자? 4, 1. 그치. 또 16, 4. 근데 또 다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4대 1인 거 써보면 4, 1 있어. 근데 4, 1일지 마이너스 4, 1일지
뭐 4에 마이너스 1일지 아니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일지 알아 몰라? 몰라. 왜?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절대값의 b가 나왔기 때문에 뭘 몰라? 부호를 몰라. 부호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정확히는 얘네들은 부호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 얘네들은 부호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플러스 플러스 아닌 마이너스. 얘네들 이렇게랑 이렇게 부호 같죠? 플러스 플러스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같죠? 근데 얘네들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다르지? 그러면 너네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 수학적으로 앞으로 부호가 같은 경우가 있고 부호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곱이 양수다, 곱이 음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두 개 곱해봐. 양수. 이 두 개 곱해도 양수. 그런데 이 두 개와 이 두 개를 곱하면 음수. 그러니까 곱했을 때 양수면 플러스 플러스 아닌 마이너스 마이너스. 즉 부호가 같은 거고 곱했을 때 음수면 부호가 다른 거야. 그런데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뭔데? 여기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뭔데? 마이너스 16. 그치?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6이잖아. 맞지? 맞죠? A분의 C니까? 그러면 뭐야? 둘 중에? 음수네. 음수라는 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소리네. 맞나요? 그런데 몇 대 몇이래? 4대 1이래.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를 알파라고 두면 4대 1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뭘까? 4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부호가 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뭘 붙여주면 돼?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한쪽에다가. 이해돼?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처럼 절대값에 b가 나와 있다는 건 이렇게 부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근데 그걸 뭐로 판단하고? 곱이 양수다 음수다로 판단하고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곱을 표현해봤더니 마이너스 16이더라. 즉 음수더라. 그 말은 뭐다? 부호가 다르다 소리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저기서 말한 얘가.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각계수의 관계. 얘네들로 근각계수의 관계하면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3 알파겠지?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4A 제곱. 알파 제곱이겠죠? 그럼 얘는 두 분의 합은 뭐야 저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3. 그치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죠?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러니까 약분하시면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되는 거고 알파 제곱이 4니까 알파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니까 k는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볼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6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니까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서 두 개의 합은 6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게 좀 어렵죠? 이 문제는. 근데 결론은 뭐냐? 두 근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면 지금처럼 그 관계식을 활용해서 근을 설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푸시면 된다. 앞서 얘기했듯이 대입하셔도 되고 뭐 다른 방법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지만 근각계수의 관계가 가장 편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쓰세요. 쓸 거 있으면 편히 쓰세요. 쓸 때 동안 기다려 줄 테니까. 이거 자꾸 내가 지우니까 하린이가 뭐라 하니까 기다려 줄게. 5번. 나은이 빼고 해요. 아니야. 난 영상으로 돌아왔거든. 영상을 보는 딸이면 그 이어폰 들으면서 이제 웃으면서 거기만 이제 완전 집중. 다른 데는 2배속으로 듣고 다른 데는 2배속으로 듣다 거기만 느리게 듣고 거기 누가 첫사랑 썰? 첫사랑 썰은 뭐 아까 저번에 다 얘기했잖아.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
그 일말의 일종, 약간 에필로그, 프롤로그 같은 거라고 하셨는데. 첫사랑은 길어요? 길지? 8년을 만났으니까. 그게 첫사랑이라고요? 네? 지금 안 돼. 아, 첫사랑. 근데 저번에 얘기했잖아. 첫사랑은 진짜 처음 그게 아니라, 그럼 벌써 하린이는 벌써 지나간 거잖아. 첫사랑이. 아니요, 아직 안 왔어요. 그치, 아직 안 왔지. 봐봐. 이게 첫사랑은 진짜 처음 이것보다는 그냥 첫사랑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첫사랑인 거잖아. 근데 나는 그런 게 별로 없어. 언제 처음 사귀었어요? 처음 사귀어봤냐고? 네. 처음 사귀어본 거는 누가 유치원 때 사귀어? 중2 때? 나도 빨리 사귀어야 돼. 처음 사귀어본 건 그때는 뭐가 많았냐면 그런 거. 너는 지금 요즘도 있니? 고백데이라는 게 있었어. 그때 고백하면 크리스마스. 맞아.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게 있어. 지금 고백하면 100일날 크리스마스. 막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그랬었지. 중2 때는 이제 고백 때.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해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야. 100일날 크리스마스가 된 거야.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헤어졌어. 크리스마스에는 안 헤어졌는데 이제 이런 거지. 크리스마스인데 그럼 이제 만날 거 아니야. 100일인데 만날 거 아니야. 근데 크리스마스가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입장에서도 크리스마스는 중요한 날이잖아. 근데 나는 괜찮았어. 나랑 그때 만났던 애도 교회를 다녔어. 근데 나는 어차피 이제 교회가 가까운 데 다녔고 그래서 그냥 아침에 끝났다? 아침에 교회 잠깐 갔다가 끝났어. 그래서 한 뭐 10시인가 11시인가 끝났어 다. 근데 걔는 교회를 멀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막 교회를 서울로 다녀. 그래서 우리가 12시에 만나기, 아직도 기억나. 12시에 만나기로 했었거든. 그래서 여유있게. 12시에 만나서 점심을 먹자, 같이. 그래서 했지. 근데 갑자기 걔가 그래서 교회에서 끝나고 와야 되는데 안 와. 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크리스마스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놀러 가고 하니까 엄청 막힐 거 아니야, 차가.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오는데 그 서울에서 이제 그 교통체증에 막혀버린 거야. 차가. 거기서부터 어떻게 뛰어와. 서울에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못 오고 있는 거야. 차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한테 연락을 한 거지. 못 오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럼 언제 온다고 말을 해주면 되잖아. 근데 언제 온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도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한정으로 기다리고만 있는 거야. 올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슬슬 화가 나지. 일찍 갔다 오랬다.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평소에 화를 잘 안 내거든. 근데 이제 그때는 참지 못한 거지. 참지 마요. 참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이제 12시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들을 만났어. 친구들이 뭐 크리스마스니까 뭐 여자친구 없는 애들은 지들끼리 올 거 아니야. 그래서 걔네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이제 PC방을 간 거야. 친구들이랑 같이. 뭐 아무리 기다려도 뭐 1시간을 넘게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래서 PC방을 간 거야. 그러고 막 게임을 하다가 걔가 왔어.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크리스마스긴 한데 일단 100일이잖아. 그럼 나는 그래서 100일 선물을 준비를 한 거야. 근데 걔는 준비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꼬였던 거지. 뭔가를 준비를 했는데, 그걸 집에 두고, 본인 생각에는 집에 두고, 교회를 갔다가 와서 챙겨서 올 생각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바로 와버린 거야. 너무 늦었으니까. 본인도 미안해서 이제 바로 온 거지. 근데 이제, 나는 줬어. 선물을. 근데 걔는 없잖아, 뭐가. 근데 이제,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됐다 사정을 말하면 되는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내가 본인이 뭘 준비했는지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서프라이즈로 해주고 싶은데, 이게 본인 입장은 다 망가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짜증이 나는 거야. 자기 잘못이 아니니까. 근데 일단 내가 짜증이 났잖아. 내가 화가 났잖아. 근데 이제 본인 짜증이 난 거, 그때 어리니까 이제 본인 짜증 난 게 더 우선인 거지. 자기 계획대로 안 돼서 자기가 계획한 뭔가 이벤트가 있었나 봐. 근데 그게 이제 맘대로 안 된 거지. 근데 난 짜증나 있잖아. 근데 본인도 짜증나서 오는 거야.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쌓여진 거지. 나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뭐, 어차피 같은 학교니까 내 친구들이 걔 친구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만나면 즐거워야 되는데 이제 냉랭한 거야. 불편하고. 그래서 나왔어. 이제 나와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운 거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도 이제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애들이 다 같이 당구장을 가자. 그래서 당구장을 갔어.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 크리스마스에 거기 서가지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그렇게 냉랭한 분위기에서 당구장을 가서 이제 막 이렇게 놀고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각자 집에 간 거지. 이제 응어리가 안 풀리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처음으로 화를 낸 거거든, 사실.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응어리가 안 풀린 상태로 막 가서 있다가 그래도 이제 그냥 평소처럼 연락을 했어. 그리고 이제 학교도 가고 하니까 어차피 학교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게 그냥 묻혀져 있는 상태로 시간이 지난 거야. 근데 나는 그때까지 그 선물을 못 받은 상태야. 너무했네. 그래서 내가 언제 주냐?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선물 뭐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서프라이즈가 다 망가졌으니까 안 줄 생각이었나 봐. 근데 이제 일단 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준비했으면. 그래서 달라 했더니 못 준대. 못 준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그랬더니 이제 막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선물로 뭔가 이제 먹을 거를 케이크 같은 걸 만들었나 봐.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상해버린 거야. 먹었네, 집에 가서. 뭐 그랬을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직접은 못 듣고 친구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계기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 헤어졌어요. 그 다음 주인가. 결국 그래서 난 그걸 못 받았어. 근데 이제 나중에 걔랑 친한 내 친구인데 그 여자애랑 친한 애한테 이제 전달 받아서 들었는데 뭐 그렇게 됐대. 뭘 준비했는지 그 당시엔 몰랐고 그냥 그 사정을 말하면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일을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뭘 만들었는데 무슨 케이크였나 무슨 파이였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밖에 내놨다가 그 상태로 상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못 준 거래.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 말이. 하여튼 그때 어리니까. 근데 헤어지는 친구들 잘 지내요? 안 지내지 어떻게 지내? 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헤어져.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방학을 했지. 어차피 방학을 겨울 방학을 하니까 이제 헤어지고 겨울 방학하고 한 2달 동안 안 보고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이제 반이 갈라지니까 그러고 이제 안 본 거지. 아니, 그럼 쌤 여사친 있다 파요? 난 없어. 안 만들어 잘. 만들 생각을 안 해. 있었거든 나도? 있었는데 여기 뭔 소리야? 아니, 남친 없어도 남사친. 그러니까 있었는데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남사친, 여사친은 누군가 한쪽에서 감정이 있어야 된다. 엥? 그래야 유지가 된다. 난 그거를 믿는 편이야. 있어요, 이제는 뭐야? 혜연이 남사친 겁나 많은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어릴 땐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뭐 학교에서 매번 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대학을 가면 대학이 갈라지잖아. 그리고 여자의 시간과 남자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 왜냐면 남자는 중간에 군대를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는 1학년 같이 하고 2학년 같이 하고 3학년 이런 식이잖아. 근데 이제 대학을 가면 그게 다 틀어져. 누구는 여자는 2학년인데 남자는 군대가 있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막 시간이 다르게 흘러 이제. 그치,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나이가 같은데 학년이 다르고. 그리고 막 대학교 가면 뭐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어학연수 가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뭐 휴학하는 애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해. 그러니까 삶의 패턴이 다 달라지잖아.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똑같다가 대학교 되면서부터 이제 삶의 패턴이 모두가 개개인이 다 달라져. 그러면 동성 친구도 만나기가 힘들어. 시간을 맞춰서 만나야 되는데 근데 여사친 남사친을 그 시간을 잡아가지고 만난다? 그게 이제 결국 누군가 한 명은 만나려고 시도를 하는 거잖아. 만나자 어쩌자 연락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연락하는 쪽에서 마음이 없으면 사실 그러지 않나. 그래서 나도 있었어.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던 여자애가 있었어. 그 걔랑 되게 친했어. 되게 친했고 그냥 잘 지냈어. 3학년 때까지.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때 사실 내 친구랑 걔랑 사귀면서 근데 내 친구가 나를 질투하는 거야.
나는 그 여자애보다 그 남자애랑 더 친한데 내가 그 여자애랑 친하게 지내니까 질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일부러 좀 멀리 지냈지. 근데 나는 그 남자애가 더 나한테는 더 친한 애고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걔를 지금도 만나. 그 남자애를. 이제 지금도 만나.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러는 거니까.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20살 되고 대학 가고 나서 딱 한 번 만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났어. 연락은 가끔 하는데 연락은 정말 가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경조사가 있을 때. 아니 뭐 하여튼 아니면 뭐 누구누구 통해서 그냥 소식을 듣는 정도? 여태까지 한 번 만났어. 딱 한 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없으면 내가 이제 고3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계속 여자친구가 있었으니까 계속 쭉 만난 거니까 내가 그 여자한테 마음을 푸는 게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 여자가 나한테 마음을 푸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 만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멀어져. 그런 거지. 그리고 나는 4년제 대학을 갔고 걔는 전문대를 갔고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걔는 졸업을 했고 내가 전역하면서 걔는 취업을 했고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 이게. 그래갖고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 그렇게 돼. 그래서 나는 남사친, 여사친 둘 중 한 명은 마음이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아닐 수 있어. 근데 이제 성인 되면 특히 이제 그런 관계면 뭐 같은 학교를 다니면 그럴 수 있지. 매번 보니까 대학에서. 근데 이제 그것도 대학을 졸업하면 다 끝나는. 그리고 나는 어차피 끝날 거 왜 친해져야 되지? 약간 이런 이성과는. 너무 튀시다. 이성과는 어차피 끝날 거 뭐 왜 이 사람이랑 왜 친해져야 되지? 오히려 동성한테 시간을 쏟는 그런 편이야 나는. 뭐가? 무튼 그랬어요. 빨리 하자. 됐지? 충분히 들었지? 그 시간 반. 5번 봅시다.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대요. 너네가 맨날 하는 실수지. 그치? 뭐 잘못 보고 풀고 이거 잘못 풀고 뭐 저거 잘못 풀고. 근데 보면 철수는 B를 잘못 보고 풀었대. 그랬더니 근이 마이너스 2와 6이 나왔대. 이게 뭔 소리야? 잘못한 거죠. 그치? 그러면 B를 잘못 봤어. 그럼 뭐는 제대로 본 거야? 그치? A랑 C는 제대로 본 거지. 그치? 그럼 A랑 C는 제대로 봤어. 그럼 뭐는 제대로 본 거야? AC. 알파,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는 제대로 구한 거야. 얘는 제대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몇이야 지금? AC. 마이너스 12라고 해서 잘 구한 거야. 왜? 마이너스 2와 6이 나왔으니까. 뭔 느낌인지 이해가? 또 0이는 C를 잘못 봤어. 그럼 뭐는 제대로 봤어? A, B는 제대로 봤으니까 뭐는 제대로 본 거야? 뭐는 제대로 구한 거야? 합은 제대로 구한 거야. 합은. 그러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4라고 해서 직접 잘 구한 거야, 얘는. 괜찮니? 그러면 B는 몇인 거고? 얘 이만큼을 반대로 넘기면 B는 4A다.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12A다 라는 건 제대로 구했다. 그래서 뭔가를 잘못 봤다라는 건 뭘 잘못 봤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뭘 제대로 봤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관계식을 찾아낸다. 그래서 그걸 저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AX제곱에 플러스 4A에 4AX에 마이너스 12A는 0이다로 바뀌겠죠? 집어넣으면. 그럼 양변 다 A로 나눠버릴게. 양변 다 A로 나눠버리면 X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12는 0이다가 되고, 그럼 2, 6에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럼 X는 뭐가 나와? 2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지? 하린이는 남사친 있어? 없어요. 왜 없어? 그냥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너 뒤에 있는 사람이야? 학교에 있을 거 아니야. 네. 왜 너는 남사친이 아니야? 그냥 사람? 근데, 남사친 있어요. 얘들아, 그 302번은 풀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302번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6번. 죄송합니다. 얘들아, 두 문제 남았으니까 좀만 힘내자. 남사친, 여사친은 딱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예요. 알겠지? 이제 그러니까 여친 있는 애들은
여친 있는 애들이랑 친하면, 아, 근데 그 여친이랑 저랑. 근데 친구. 네. 그러니까 이게 얽혀있잖아. 아무튼 그런 건데,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있다 생각해, 나도. 그냥, 어차피 매일 보고, 그러니까. 그 매일 보는데 누구랑 사귄다고 쌩까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 손절하고. 너 얘랑 사겨? 손절. 막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럴 수 없으니까 매일 보는데, 뭐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나중에 성인 되면, 나는 없다는 주의야. 그럼, 너가 생각을 해봐. 우리가 친구야.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였어. 그 대학을 가서 이제 안 봐. 근데 내가 막 너한테 맨날 연락해. 이때 시간대, 저때 시간대 맨날 연락해. 그럼 이게 그냥 친구의 감정일까? 플러팅이죠. 그치, 봐봐. 이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둘 중 한 명이 이게 관심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야. 성인 되면.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동성화태 시간이었어, 동성화태. 동성화태, 너 이때 시간대, 이건 플러팅 아니잖아. 그냥 진짜 진심이잖아. 그냥 놀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없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성화태는 다른 의도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 왜? 그래? 근데 중학생 때도 보자마자 플러팅 아니에요? 그치, 자꾸 개인적으로 연락해가지고 막 이때 시간 되냐, 저때 시간 되냐 막 물어봐. 당연히 겪어봤구나. 한인도 등산 갔다 와야지. 봅시다. 6번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고 알파 베타가 얘래요. 두근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1번은 뭐가 되는 거야? 1번은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그 2차 방정식이 뭐야? 4와 1을 근으로 갖겠다. 그랬을 때 그 2차 방정식을 구해봐라. 어떻게 구해? 4와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그치, x-4 곱하기 x-1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는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치? 마이너스 1이요. 혼자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쉬워. 근데 얘네들이 문제야, 얘네들이. 그럼 얘가 몇인지 모르지. 맞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얘를 그냥 A라고 쓰고 얘를 그냥 B라고 한번 바꿔볼게.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걔가 A와 B를 근으로 갖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고?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x-a 곱하기 x-b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를 한번 전개해 볼게.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의 마이너스에 a 더하기 b의 x에 플러스의 a 곱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전개를 하면 그냥 단순 전개를 하면.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얘와 얘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어 아직. 그치만 어떤 두 근이 나오고 그 두 근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바꿔서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 A에 A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지금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A가 없는 거야. 근데 A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A에 X제곱에 마이너스의 두근의 합의 X 플러스의 두근의 곱은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가 뭐가 된다고? 어떤 두 근이 주어졌을 때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얘 1번처럼 4와 1이라고 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굳이 전개 안 하잖아. 우리 이렇게 써놓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주면 식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쓴다? 얘는 이렇게 안 쓰고 방금 우리가 썼던 것처럼 안 쓰고 이렇게 바꿔서 쓴다. 이렇게 바꿔서. 알겠죠? 두 근이 주어졌을 때. 그럼 한번 써보자. 여기다가 이제 쟤를 집어넣어 볼게. 최고차항의 수 A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1이라고 줬으니까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된다? X제곱에 마이너스의 합 두 개 더 해볼게. 두 개 더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X 이렇게 쓸 수 있죠. 정리해서. 두 개 그냥 더한 거야. 더한 거를 정리해서 정리해서 쓴 거예요. 그 다음 더하기 곱이래 곱. 그럼 곱해.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은 0이다. 쓰면 끝이야.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정리만 하면 돼. 여기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잖아요. 저기 근데 그러면은 저거 A로 나누는 베타는 알파분의 1 이해 못했어. 상관없어. 그렇게 고치고 나서 하는 건 상관없어. 이거 보면 돼. 그렇죠. 그렇게 상관없어.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저기 문제에 지금 4라고 우리 써놨지? 맞죠? 그 다음 얘는 통분하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죠? 이렇게? 통분하면? 그럼 얘 몇이야? 얘도 4지? 그러니까 요만큼은 뭐가 돼? 8이 되겠죠. 8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 이렇게 곱하면 더하기 알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더하기 알파가 아니라 더하기 1이죠? 더하기 1, 이렇게 곱하면 1,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분의 1. 근데 알파 베타는 1이잖아. 그럼 얘도 1이고 얘도 1이겠죠? 그럼 몇이 돼? 4.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니? 방금 유나가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알파는 베타분의 1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양면에 베타를 나누면. 그치? 그러면 알파에다가 베타분의 1 집어넣고, 뭐 베타에다가 알파분의 1 집어넣어서 그렇게 정리해서 보면 안 되냐? 정리해서 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결론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결론은 알겠지? 최고차항에서 a의 x제곱에 마이너스의 합의 x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두근이 주어졌을 때 그럼 얘는 왜 나온 거야? 그냥 전개해본 거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특별한 건 아니에요. 전개하면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니까.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305번은 풀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뒤에 다음 조건 문제에서 다음 시간에 같이 풀 거거든? 안 푸셔도 돼요. 이제 나으니까 숙제를 어떻게 해오는지 보면 되겠지. 305번을 만약에 풀어온다. 그거 안 보고 대충 푼 거고. 말해주세요. 그 다음 7번! 마지막! 사실 마지막은 아니고 하나 더 있긴 한데. 7번! 켤레근의 성질이래. 켤레근이 아까 뭐였어? 그거 반대. 그치? 루트가 부호 반대, 루트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있는 애들을 우린 켤레근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리고 2차 방정식은 항상 켤레근의 형태였어. 왜? 근의 공식을 써보면 켤레근이잖아, 항상. 맞지? 그러면, 태연아, 1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래.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까? 그치?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야. 무조건이야. 또, 1 플러스 i가 한 근이래. 그럼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야. 그리고 켤레근이 나오면 뭐 해야 된다고? 무조건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러니까 켤레근 문제가 나오면 너무 쉬운 거야. 왜냐면 켤레근 문제는 정해져 있어. 켤레근 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정해져 있는 거야. 그거 말고는 없어. 아무것도 안 나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알겠죠? 왜? 켤레라는 것 자체가 합과 곱을 물어보기 위해서 낸 거야. 알겠죠? 그럼 두 근이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럼 두 근의 합은? 2는 저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B. 두 근의 곱해봐 뭐 나와? 아니지. B. 마이너스. 마이너스 2는 B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어디가 맞아? 저 1 마이너스. 얘랑 곱하라. 저 두 개. 또 두 근의 합 2 플 2 아니? 2는 뭐야? 2는 저기서 뭐? 마이너스 A 이렇게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 2는 저기서 뭐? B. 뭐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뭐야 도대체? 말하는 것마다 이렇게 다 반대야. 이렇게 쓰시면 천천히 한번 써봐. 얘들아 이거 외워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가 주어진 거야. 켤레근이니까.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근데 대답하는 거 보니까 밑에 거 꼭 봐야 될 것 같아.
308번. (308번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겠대요. 그런데 그 허근의 허수 부분이 자래. 허수 부분이 자라는 건 뭘 뜻하는 거야? 실수 부분이 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알파라고 써볼게. 그럼 알파 플러스 몇 i? 4i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근이. 허수 부분이 4니까. 실수 부분이 뭔지 모르고. 그럼 다른 한 근은 뭐가 될까? 그치. 그럼 두 근을 더하면 2알파고 두 근을 곱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합창공식 써서. 그러고 나서 근각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P. 두 근의 곱은? 24. 괜찮아? 그러면 연립방정식 하면 되겠죠? P가 2알파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나와? 알파 제곱 플러스 16은 2알파 플러스 24. 왼쪽으로 다 넘기면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8은 0. 그럼 2, 4에 마이너스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 또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P는 마이너스 4 또는 4를 집어넣으면 P는 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둘 중에 양수인 건 8이다. 양의 실수 P라고 되어 있으니까. 괜찮니? 좀 어렵지? 오늘 배운 거.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숙제도 여기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8번까지 하면 마플 특강이 긴 8번 하면 끝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8번 하고 단원 종합 문제 베이직은 숙제로 풀어오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럼 노말은 안 돼요. 다음 시간에 같이 풉시다. 그렇게 해서 딱 끝내자. 근데 저건 내가 냈지. 저거? 저거는 내가 프린트 주면 이제 클린 시간에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 네? 오늘요? 아니. 이해됐지?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